네, 마켓은 생정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폭이 조금 작습니다. 코스피 현재 0.07포인트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1포인트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양시장 지금 이제 막 코스피 쪽에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힘이 더 실려있다 이렇게 판단 내리기에는 좀 이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현재 어떤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물량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를 현재 보이고 있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20전 정도 내리면서 1117원 40전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힘 자체는 중형주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약간 화면 전환이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1% 오르면서 96만원 선에 현재 시장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0.6% 오르면서 16만 9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 이노텍은 0.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1.6% 오르고 있고요. LG전자는 0.8%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인 역시 강세고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3.7% 급등하고 있고요. 동부 하이텍 7.9% 오르면서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업종 같은 경우도 상승세인데요. 대구도시가스가 3.8% 오르고 있고요. 한국전력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남에너지와 삼천리 그리고 경동가스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약간 뒤처집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가 4.5% 오르고 있고요. 금호석유 역시 2.1%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 1.5% 오르고 있고요. 태광산업 1.3%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지금 1.6%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한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업종이 건설 경기 호황 기대에 힘입어 계속해서 상승세를 걸어왔는데 오늘 드디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벽산건설이 5.9% 내리고 있고요. 풍림산업 4.4% 하락하고 있습니다. 운송장비업종 쪽으로도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도가 어제 자동차 부품주들의 약세 속에서 홀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제 상승분을 오늘 다 내놓고 있습니다. 3%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1%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46만 4,500원 가격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0.7% 내리면서 12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화재 1.7% 그리고 부산은행 1.6% 내리고 있습니다. 제일저축은행은 대형 저축은행들의 부실 때문에 요즘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서 저축은행들의 주가 역시 좀 부진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로 특징적인 부분 살펴봤습니다. 엑스원의 황성호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현재 시장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세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약간 부족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우리 시장 어떤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네,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증시가 3%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추가 긴축이 되는 우려 때문에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은 상해 종합 차트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중국 지수가 상당한 견조하게 지지됐던 하단 매물경 지선이 한 2,800선을 어제 장중에 음봉으로 이제 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돼서 이제 어제 중국 관련주로 이제 걸어지고 있는 조선주가 이제 막판에 하락으로 좀 반전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증시가 추가적인 기축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아마 어제는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으니까 오늘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장날에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 정도가 이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오늘은 좀 일단 관망하시는 편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업종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일단 견조 상승 흐름은
계속 그 중기적으로 매도 사인이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단기적으로 어제는 1월 17일 날에는 거래량이 늘면서 약간 기준선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오늘 그 장 막판 종가가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좀 일시적으로 상승세가 좀 소멸돼 버리면은 당분간은 좀 차익 매물에 좀 시달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호재 위주의 개별주 위주로 좀 접근해 주시는 게 좋겠고, 일단은 좀 미국 시장에서 좀 나스닥 시간의 거래가 상당히 지금 선물지수가 빠져 있는데요. 지금 애플의 그 CEO인 그 스티브 잡스의 와병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시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는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좀 중요한 좀 향방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과 비교해서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었던 종목, 그 종목들의 현재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고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오길래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집중 조명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의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1위가 이제 삼성전자, 2위가 대우증권, 3위가 만도, 4위가 LG, 5위가 KB금융, 기관은 매수 1위가 현대건설, 2위가 대우조선해양, 3위가 NHN, 4위가 STX조선해양, 5위가 OCI 순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본다면은 일단 삼성전자, 전기전자와 IT 업종은 계속 이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전기전자와 자동차 관련주인 만도, 이런 업종별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종목보다는 이제 업종을 사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외국인은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상당히 차트 움직임도 좀 견조한 편입니다. 그동안 그 IT 관련주가 여타 기타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좀 적게 나오는 편이 있는데, 일단은 그 시장의 대한 종목이라고 일컬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상승률이 미미했고 이제 3, 4분기에 있어서 이제 그 실적이 바닥을 쳤다는 바닥론이 슬슬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견조한 흐름 보여줄 것 같고요. 일단 만도를 256억 샀습니다. 만도의 흐름은 만도라는 회사 자체보다는 일단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차와 기아차는 자동차 관련주로 우선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 만도의 매수의 의미는 그다지 큰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자동차 관련주 중에 하나를 샀다고 보시면 되겠고,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업종 전체를 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4위가 LG가 잡혔는데, 일단 LG라는 어떤 지주회사잖아요. LG가 지주회사인데, 근데 LG전자가 과연 이번에 스마트폰 관련해서 어떤 시장 쉐어를 좀 차지해 줄 것인가. 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LG전자를 추천드렸다가 한 11만 9천 원 정도에서 이제 일단은 매도라고 좀 지켜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적이 좀 이슈가 돼야 되겠고요. 당분간은 11만 9천 원, 12만 원대에서 11만 초반대인 그 정도 박스권 흐름을 계속 유지해 줄 것 같습니다. 즉 12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한다든지 어떤 중기적인 모멘텀이 나온다면 LG전자도 편입해 볼만, LG전자도 이제 편입해 볼만 하겠지만은 아직 LG를 그에 따른 자회사를 실적을 생각해 보면 디스플레이라든지 LG, 그러니까 LG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회사들 회사 실적 자체가 그다지 아직은 중기적인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일단 관망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건설주에 대한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주택 가격의 상승이 됐다라고 해서 건설주가 특히 저가 부실 건설 회사들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의해서 재무 건전성이 좋아진다는 그런 시장 기대심이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는데, 건설주의 신규 건설 물량보다는 미분양 해소하는데 단기적으로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대건설은 현대차 들어가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의 매수 종목의 특성은 뭐냐면 기관이 지금까지 보여준 매매 행태를 봐서는 중장기로 포지션을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매매에 좀 치중하는 모습이 지금까지는 많이 나왔습니다. 즉 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만약 지수 상승률이 높게 나오지 않았던 그런
조선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움직임을 기관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관 매수 상위 종목들은 단기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매매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보유하고 하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외국인의 전략을 따라 하시는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현대건설은 지금 목표 주가를 예전에는 85,000원 정도 그 정도로 잡아왔는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으므로 이 종목은 현대건설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 주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중국 관련주로 일컬어지는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조선 관련주가 향후에 중국 증시 움직임에 의해서 약간 상승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 쪽에 이제 움직임을 좀 조시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일단 NHN 같은 경우는 테라를 발표함으로써 동접자가 기록을 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HN은 지금 21선이 깨져 있는 모습을 하방으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일단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 본다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 왜냐하면 지금까지 높은 영업이익률에 비해서 성장 모멘텀이 시장 포화에 의해서 성장 모멘텀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답답한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 신규 사업을 좀 많이 발표했습니다. 오픈마켓 진출이라든지 본격적인 이제 게임 쪽으로 이제 좀 발을 넓히는 모습을 보여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따라 붙으시는 전략을 구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이어서 이제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 주간 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1위가 셀트리온, 2위가 멜파스, 3위가 하나투어, 4위가 SFA, 5위가 테크노세미캠. 기관은 1위가 다우데이터, 2위가 하나투어, 3위가 실리콘웍스, 4위가 모두투어, 5위가 태웅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 종목 살펴보는데 외국인이 어제 셀트리온은 37억 샀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올 한 해는 저번에 계속 셀트리온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올 한 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꼽히는 이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제 수주 총액 자체가 상당히 전년도 매출액을 뛰어넘는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추세는 상당히 계속 상당히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겠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신약 효과는 올해부터가 이제 진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약간 중기적인 주가 흐름을 관찰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자, 2위가 멜파스는 꾸준히 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상당히 약간 좀 고가권에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인데 일단 신규 매수는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전압 패널 방식에 있어서 일단 멜파스가 어떤 독점적인 영업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이제 점점 레드오션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단기 매매에서 이제 외국인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가격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나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국내 기관 매수 상위 종목 중에는 여행 관련주가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라든지 기관은 모두투어 이 정도로 사고 있는데요. 여행 관련주는 예전에는 중국과 중국 여행객들의 증가로 인한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주가가 이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원화 강세류나 원화 강세 수혜주라고 이제 또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그 두 가지 논리에서 지켜본다면 일단 중국의 길쭉이 실시됨으로써 중국 쪽의 여행 수요는 약간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주가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핑계가 정해지면은 수급 주체들이 밀어올리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행 관련주는 지금은 일단은 보유할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외국의 기관 매수 상위 종목 중에 태웅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태웅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여타 관련주를 좀 지속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간 기관의 매수는 약간 7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장중의 흐름보다는 약간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중국 시장의 여파가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관찰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대형주, 대형주 유지의 편입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은 한 차례 정도는 관망하시는 편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관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하루는 좀 움직임을 좀 지켜보자라는 측면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완전 단기적인 호재에서 급등락한 주식이 나올 수 있겠지만 큰 흐름상 완전 우상향으로 트는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름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 같은 타이밍은 좀 쉬어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관심 종목은 특별한 종목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황성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 연결해서 현재 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을 통해 자신감을 증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실적에서 좋은 성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모바일 인터넷 KMI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단독으로 신청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9분 현재 스템사이언스, DVS, 자티전자 등이 상한가로 직행했고 시모텍도 10%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4이동통신 사업권 신청 결과 KMI는 단독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S모바일 등 다른 회사들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제4이동통신 사업권 심사는 KMI만을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네, 우리 시장 약간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어제 내림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힘을 한쪽으로 실기에도 약간 어려운데요. 증권사들은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예,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 돌파 이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추천 업종 전망도 각 증권사들마다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승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한 만큼 지난해 4, 4분기 실적뿐이 아니라 올해 연간 실적이 호전되는 업종,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특히 자동차, 화학, IT, 은행 등의 업종 내에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토러스 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증시를 실적상 장세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적주가 시장을 주도하진 않았다며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신한금융, KT 등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 기여도가 높은 주식이 주도주로 나서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증권사는 시장 상승을 주도한 외국인도 실적 기준으로 주식을 사지 않는다며 오히려 환율과 외국인 매매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원화 강세 수혜주인 금융, 기계, 건설, 제약, 의료정밀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업종별 순환매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며 운송장비, 화학업종 내에서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전기전자, 금융업종 등 단기 추세 형성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운송장비, 화학업종이 주가 상단선에서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운송장비 업종은 단기 조정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화학업종 역시 가격 조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이에 따라 운송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 조정을 이용해 매수하는 전략을 펼치고 화학업종은 LG화학, SK에너지와 같이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종목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증권은 주식시장이 기간 조정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설비 투자 확대 수혜가 예상되는 IT, 자동차 부품주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신용 스프레드 축소로 은행, 건설, 중소형 우량주도 투자할 만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윤경환 기자와 함께 우리 시장 특징주 그리고 증권사들이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투자 해우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와 전화를 상담해 드리는데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이 문자는 023-3366-0110번, 전화는 서울전화고요. 3153-2611, 261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투자 해우소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의 관심 종목군들 흐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 종목 살펴봤었는데요. 주가 흐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최철원 대리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우증권 주가 흐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철원 대리께서 차트가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기대감도 크고 최근에 상승률도 뛰어났었던 그런 종목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은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0.1% 내리고 있고요. 오히려 매수가 가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27,700원 선에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3만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최건영 실장께서는 이 조선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이 조선 기자재주들도 힘을 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두산엔진과 태광을 한번 짚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두산엔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름세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자체가 약간 부진하다가 다시 추세가 형성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르고 있죠? 2.7% 오르고 있습니다. 26,1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3,000원 선이 이제 고점이었는데 3만원 초반선까지 일단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세선이 뚫리게 되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두산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태광이죠.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주가 흐름을 짚어봐야 될 텐데요. 태광 역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0.3%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28,500원 선에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매수선을 제시해 주셨는데 28,950원 선 현재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입니다. 이 태광에 대해서도 아주 호의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2,800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수익률이 한 15%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네요. 지금까지 관심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투자 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또는 문자로 저희가 상담을 현재 받고 있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에는 그 종목 이름 외에도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꼭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가 흐름이 약간 좀 복잡합니다. 하락을 했다, 상승을 했다,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복잡한데 뭐 2100선 지지받기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 2100을 지지하기는 조금 이제 혼조세를 많이 띨 것 같아요. 네네. 2100을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뚫었다가 한번 깼고 금요일에 다시 돌파를 시켰는데 어제 다시 또 그 자리를 또 깼었죠. 그래서 지금 2100을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서 좀 럽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선이 지금은 2060에서 2070 정도 되는데요.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조정은 뭐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비하면 별로 조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열어놓으시면서 옆으로 조금 기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 행보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보이더라도 점진적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전략을 쓰면서 이번 주 후반까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별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오늘 전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다양한 종목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네.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LG 하우시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LG 하우시스를 91,000원대를 갖고 있는데 네네. 아주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아주 비중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지금 50%를 갖고 있습니다. 50%를 갖고 있고 또 50%는 내가 그 생각만 해도 징그러운 포스코를 갖고 있는데 포스코는 아예 정 떨어져서 싫고 네네. LG 하우시스를 제가 좀
상담 좀 받고 싶어가지고 네. 대신증권에 창동진이 남진이 팔으라고 그랬는데도 안 팔고 본전이 안 되니까 그냥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증권회사 그 직원을 말을 들었으면 손해를 안 났었는데 네네. 그냥 좀 더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손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종목을 좀 잘 좀 진단 좀 해주셨으면 네.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9만 비중이 한 50% 가지고 계시면은 아이고 네. 많이 가지고 계신 거죠. 네, LG 많이 하우시스 예. 저희가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정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9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 맞으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85,900원이고요. LG 하우시스 빠르게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살펴보죠. 네, 뭐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자재 관련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R&D 기본 투자도 많이 하고요. 공격적으로 경험을 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아요. 이제 뭐 회사가 문제에서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작년에 이제 국내 건설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았잖아요. 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이제 결국엔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내 건설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건 대세 정확하지만은 아직 이게 급등세로 가느냐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고요. 또한 이제 후방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기업 실적이 이제 국내 건설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경기가 회복이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경기 회복이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돼야지 뭐 기존 인테리어든지 뭐 이 집안에서 이제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좀 할 텐데 아직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좀 N자형 하락 패턴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은.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이제 계속 바닥을 다지죠. 한번 바닥을 다지면서 하반기에는 좋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막상 실적이 나오고 나면은 실적이 예상보다도 안 좋게 안 좋아버리니까 거기는 실망 매물로 주가가 하락을 보입니다. 지난번 이제 10월 달이죠. 10월 달 특히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도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그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였다가 그게 안 좋으니까 결과적으로 기존에 지지가 되던 바닥 자리를 깨고 무너지고 나서 다시 레벨 다운 되는데요. 지금 일단 82,000원 부근이 지금 지지가 되고 있어요. 82,000원이 지지가 되고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횡보세를 보이면서 완만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에서 다음 달 사이에 이제 또 LG 하우시스가 이제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근데 네. 물론 지금 4분기 실적은 안 좋다는 게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4분기 실적이 아니라 올해 이제 그 기업이 발표를 했을 때 올 상반기에 이제 올해 실적이 어떻게 컨센서스를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발표를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이제 결정될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시장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한 번 더 레벨 다운 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뭐 91,000원이시면 한 5% 정도 손실이신데요. 그 정도는 일단 반등 권역에 놓여 있습니다. 120선 라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갖고 계신다면 거기까지 반등을 주니까요. 그 위치에서 한번 대응을 종목을 갈아타시든지 하시면 좋겠고, 지지 라인은 일단은 지금 최근에 박스권 하단 부근인 한 8만 좀 러프하게 잡아드릴게요. 한 83,500원 정도 놓으시면서 조금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G 하우시스 봤고요. 이번에는 유진 로봇 가지고 계신 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진 로봇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이 얼마에 매수하셨고 비중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이게요, 3년 전에 네네. 한 3,400원에 100%. 항시 지금 그 자리가 있어가지고 네.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제가 매수 가격이나 갈 수가 있을라는지 좀 상담 좀 바랍니다. 네, 유진 로봇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유진 로봇. 지금 차트를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네. 들어서 많이 침체되는 흐름을 더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한번 올라가는 듯 싶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거든요. 네. 그 유진 로봇은 이제 뭐 유아용 교육 로봇이라든지 장난감 그리고 이제 청소기 관련 제품을 좀 생산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매출이 뭐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뭐 흑자 전환을 했다고 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할 만큼은 큰 금액은 아니고요.
또한 이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장하기가 좀 힘든 기업이죠. 네네. 솔직히 뭐 로봇 테마주인데요. 테마주는 조금 이제 그 테마에 맞게 움직이죠. 특히 이 로봇 관련된 종목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되는데요. 유진로봇 역시 이제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때 3,100원 때면 3년 전에 사셨다 그러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로봇 테마가 한번 불었을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한 1년 동안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죠. 계속 이제 2,000원, 2,300원, 2,200원 초반에 놓고 그리고 계속 이제 2,700~800원까지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네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워낙에 기간이 길다 보니까 주봉을 좀 볼게요.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이 가격대가 기간이 오래 발생을 했죠. 1년 가까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위로 가게 되면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물량을 막고 주가가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등은 그냥 단순한 반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뭐 추세적으로 막 계속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섣부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 위치는 좀 안타깝지만은 일단 자를 때는 잘라야 됩니다. 100%를 갖고 있으시면 안 돼요. 테마주를 예를 들어서 뭐 단기적으로 한 10에서 15% 한번 해보겠다. 그것도 뭐 기술적으로 해보겠다는 상관없지만 거기에 100%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지지 가격은 이제 한 2,300원이죠. 2,350원 정도 지지가 놓으시고요. 일단 반등을 보인다면 이 종목 튈 때는 한번 튀어주거든요. 네. 그러면 2,600~700원 정도 올라올 때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서 네.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을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심택 지금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내리기에는 네. 약간 어려워요. 특히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단 몸을 좀 가볍게 하셔야지 다음에 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그러한 부분 관점에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심택 가지고 계신 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가 너무 예. 늦었네요, 저희가. 예. 네, 심택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3,150원에 30%입니다. 13,150원에 30%요. 예, 예. 네, 30% 비중은 한 번에 매수를 하셨나요? 예. 네, 언제쯤 매수하셨습니까? 저기, 한 달 가까이 돼가 한 달 좀 안 됐지 싶은데요. 한 달 정도 되셨고요. 예. 네, 심택으로 어떻게 좀 재미있게 주식하고 계세요? 아니면 손실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 좀, 재미는 봤는데, 적정한 매도 단가를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수익권에 있으시네요. 네. 지금 예, 예. 15,000원대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택 살펴보죠. 예, 뭐 심택 13,100원이시면 되게 한 달 전에 사셨다 그러면 타이밍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네. 박스를 바닥을 다진 상황에서 거기 돌파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타이밍 좋았고요. 일단 기업을 좀 보시자면은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업체거든요. 특히 이제 뭐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좀 좋지 않은데 심택 같은 경우는 DDR3라든지 MCP 등 이제 고가의 이제 반도체를 좀 생산하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한 수익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심택이 상당히 원래 좋은 회사였어요. 네네. 좋은 회사였는데 이제 2008년도 그때 이제 키코 우리나라 한번 강풍이 불었었죠.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자본 잠식가 이루어져가지고 주가가 이제 한때는 뭐 1,000원까지 빠졌던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 키코도 완전히 이제 지난 2주 전인가요? 그때 완전히 다 탈피를 하고 거의 졸업을 하면서 재무적으로도 이제 계속 좋게 이제 실적이 완전히 이제 기업에 반영이 되는 정도로 좋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해서 그때 뭐 1,000원을 떠나서 최근 들어서도 뭐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걸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필 수 있는데 지금 한 15,000원대가 일단 한번 걸리는 위치긴 해요. 이 자리가 걸리는 위치긴 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파동으로 보더라도 벌써 이제 상승 5파가 일단 마무리가 되는 위치거든요. 네. 이 앞에서부터 이어져 왔을 때 조금 더 보자면은 앞에서 이제 이어져 온다면은 상승 5파가 또 조금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이제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15,000원 근처, 그러니까 15,700원, 15,500원 정도면은 단기 고점에 걸리는 위치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요 부치에서는 일단 한번 비중이 한 30% 되신다는데 네네. 뭐 회사를 보고 끌고 가겠다 하는 거는 괜찮아요. 뭐 당장 뭐 이 회사가 나빠지진 않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겠다 생각 괜찮은데 뭐 단기적으로 뭐 수익이 실현하고 다른 좋은 종목도 갈아타겠다 하시면은 한 15,000원, 2,300원에서 한번 비중 좀 줄이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단기 지지 라인은 지난 12월 마지막 12월 30일이죠. 이때 장대 양봉을 찍었던 14,000원의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21선이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대건설 가지고 계신 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대건설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대건설 요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수익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현대건설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네, 한 2년 됐고요. 2년 정도 되셨다고요? 92,300원에. 92,300원에 네.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50%입니다. 50%에. 50%요. 2년 보유를 하셨으면 꽤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네, 반토막까지 가가지고. 좀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요즘 들어서 강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매수하신 가격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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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2년 전에 매수하셨으면 오늘 이제 오늘 공교롭게도 92,300원을 찍고 좀 무너져 있는데 네네. 뭐 2년을 기다리셨는데 좀 더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갈 수 있습니까? 그쵸. 네. 뭐 건설주는 앞으로도 올해 계속 우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2년을 기다리셨는데 지금 본절대에서 팔기에는 또 가슴 아프시잖아요. 네. 오히려 좀 기다려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건설 업종은 작년 같은 경우도 좋았죠. 좋았는데 국내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해외 네. 건설 경기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됐었는데요. 네. 올해는 뭐 국내 건설 역시 좋아지고 있다는 게 거의 뭐 중론이기 때문에 그럼 해외 건설도 좋고 국내 수주도 좋고 그러면은 양쪽이 다 윈윈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고 또 이제 현대건설은 뭐예요? 지금 현대차 그룹으로 이제 거의 인수가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뭐 자동차, 건설 그리고 제철 이쪽에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올해 제가 보기엔 현대건설 탑 종목 거의 뭐 건설주 중에서도 탑에 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세를 시현을 했죠. 특히 네. 꼭 현대건설뿐이 아니라 건설주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세를 시현한 것에 대한 가격 부담감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만 여기서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되면은 충분하게 2년 고생하신 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수익 충분히 내실 수 있으니까요. 네.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금호전기 가지고 있는데요. 금호전기요. 예. 정보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52,000원에 샀고요. 네. 비중은 100%입니다.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금호전기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예, 예. 네. 약간 손실이시네요. 예. 네. 이 비중 한 번에 다 매입을 하신 거예요? 두 번에 했어요. 끊어서 매수를 하셨고요. 단가를 약간 낮추시기는 했는데, 알겠습니다. 금호전기 주가 흐름도 살펴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인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1.6% 오르고 있네요. 네. 52,000원이시라고했나요? 네네. 52,000원에 예. 일단 금호전기는 일단 원래 조명 산업을 했던 기업이죠. 근데 작년에 루니마이크론 인수하면서 LED 업종 시장에도 이제 진출하면서 향후 성장성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LED하고 LCD 업황이 조금 안 좋아졌죠. 그 후반기, 상반기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주가 역시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요. LED 이 시장에서 금호전기가 이제 시장을 참여하면서 뭐 앞으로 업황이 지금은 안 좋지만은 올 상반기부터는 나아질 거라는 게 대세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LED 가격이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원래 이제 LED 조명 산업이 생각보다 빠르게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대중화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 중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래 LED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조명 산업이 좀 생각보다 약했는데 네.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조명 산업 역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호전기 역시 거기는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금호전기는 또 이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자산 가치가 좀 뛰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인 뭐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주가 추가 붕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일단은 52,000원, 51,000원이시면 좀 손실이 한 20% 정도 되시는데요. 일단 지금 여기서 이 종목을 팔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네. 조금 갖고 계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이제 대신에 반등 시에는 1차로 이제 45,000원대가 일단 저항대가 되며 44,000원에서 45,000원대가 저항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자리 돌파를 살피시고요. 그러면서 LED의 업황하고 LCD 업황이 좋아지고 뭐 이쪽 조명 산업도 괜찮아진다는 소리가 나오면은 금호전기의 특징을 보시면은 차트를 좀 보시죠. 한번 올라갈 때는요 차트가 무섭게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한번 상승을 세울 때는 강하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은 이 종목 역시 다시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 1차로 44,000원에서 45,000원대 네. 저항대를 그게 어떻게 돌파되는지 그리고 뉴스가 향후 네. 이제 실적 업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이 약간 부담이 되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비중이 지금 100%인데, 일단은, 한 45,000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왜냐면 이게 아직은 이제 지금 단계 여기서 물론 이렇게 가기에는 좀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바로 치고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네. 만만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45,000원 근처에 오신다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또 내려온다는 박스가 하단에서 다시 재매수 하시든가 하는 네.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4만원, 지금 최근에 박스가 지지가 되던 39,000원, 35,000원 라인이 무너지면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금호전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주가가 한번 가격 상승을 보이면 크게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이 종목이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대주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오면 또 크게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요. 요 39,500원 정도 라인, 39,000에서 39,500원이 무너지면은 한번 순간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비중을 조금 줄여주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휴맥스 가지고 계신 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관련 정보를 듣고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휴맥스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얼마에 예. 매수하셨습니까? 16,900원이요. 16,900원이요. 예. 네,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죠? 30%입니다. 30%요. 휴맥스 주가 흐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딱 와 있는데 최근에 예. 매수를 하셨습니까? 매수 언제쯤 하셨어요? 좀 됐는데요. 네. 예. 최근에 매수를 하시는 건 아니고 매수가 가까이 이번에 올라 또 왔군요. 알겠습니다. 휴맥스 여보세요? 30% 가지고 계신 이 내용 한번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휴맥스 살펴보죠. 예, 뭐 이분 역시 16,900원이시면 아까 이제 심태그 매수하셨던 분처럼 네. 지금 매수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참 네. 타이밍은 참 좋았어요. 왜냐면은 바닥에서 주가가 터닝을 하는 시점에서 그 19,000원 돌파가 된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자리에서 매수하신 부분은 상당히 타이밍이 좋았는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게 추가 고점, 단기 고점 라인을 뚫지 못하고 무너지는 형국을 좀 보이고 있죠. 일단 먼저 휴맥스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셋톱박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날로그 TV가 이제 내년에 끝나고 이제 디지털 전환이 되잖아요. 특히 네.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게 좀 미국이나 유럽이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전환율이 좀 약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서 전환율이 크게 많이 보급화되고 있다. 특히 이제 유럽은 어느 정도 보급화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최근 들어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휴맥스 역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마트 TV라고 그러죠. 스마트폰에 이어서 스마트 TV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휴맥스가 조금 부담감을 받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뉴스가 나왔었는데 뭐 조금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스마트 TV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제품 자체를 TV에 넣기보다는 셋톱박스 형태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업은 좋은데요. 다만 이제 항상 기업이 펀더멘털로 가는 건 아니죠. 이제 좀 다른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데 휴맥스의 가장 큰 문제가 수급이 안 좋아요. 좀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수급을 좀 보시자면은
지금 기관이 계속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죠. 기관하고 외국인이 계속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수급 쪽으로 안 좋다라는 걸 살필 수 있습니다. 특히 투신하고 보험 쪽에서 매도 물량을 너무 많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거지 회사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69,500원이시면 지금 딱 매수가신데 여기서 한번 선택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위치가 언제냐면은 지난 10월 6일이죠. 10월 6일에 장대 거래하고 장대 거래를 동반한 양봉 이 자리가 지지가 돼야 됩니다. 16,300원 정도거든요. 이 자리가 지켜진다면은 다시 박스권 상단 부근인 한 18,600원에서 19,000원 가까이 올라올 수 있고요. 또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보이는 거죠. 급등 후에 한 3개월 기간 조정을 보이고 박스권을 뚫어버리면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기려기 위해서는 지금 수급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급을 살피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지지가는 18,300원에서 18,500원 사이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잡아드리고 일단 좀 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 시에는 18,500원 그리고 거기가 돌파가 되면 신고가도 계속 경신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하면서 수급을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효성 OMB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이 효성 OMB 매수하신 가격이 7,700원입니다. 비중 20%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수익이 있으시네요. 오늘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네, 한 5% 정도 수익을 보셨는데요. 7,700원이시면 최근에 조금 따라붙으신 것 같으세요. 네네. 따라붙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화학업종이거든요. 화학업종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면서 효성 OMB 역시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좀 차트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좀 N자형 상승을 보이고 있죠. 지금 올해 들어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 고점에 좀 걸리는 위치긴 하죠. 78,000원, 7,800원하고 8,000원 사이는 단기 고점에서 좀 걸리는 위치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이격 조절이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격 조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살피면서 일단 주가를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자체가 화학 업종 자체가 좋기 때문에 좀 끌고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이 양봉이 중요하죠.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살펴봐야 될 것이 기본 차트에서 봤을 때 기준 양봉이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기준 양봉이 지켜지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그 전에 주가를 회귀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기준 양봉을 지금 이 효성 OMB를 봤을 때 이 기준 양봉이 언제 발생했냐면 1월 10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네. 1월 10일에 발생하는데 이 종가가 아니라 원래는 요게 3분의 1 정도를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걸 세력이 됐든 일반 개인 투자자가 됐든 매수를 했을 때 평균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평균 단가가 이 기준 양봉의 3분의 1 지점이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자리가 7,200원이거든요. 그럼 7,200원이 최종적으로 지지가 되는지 살펴보셔야 되는데, 네. 7,700원 매수를 하셨으면은 조금 손실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걸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시면서 한 2, 3일 지나면 또 20일선이 따라 올라오겠죠. 네. 20일선 따라 올라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20일선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7,200원에서 7,300원 사이 지지 라인을 체크를 하시고 좀 더 끌고 가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근데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중이 20% 정도시면 한번 조금 놓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네. 반등했을 시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8,500원 라인이 이제 저항대가 발생할 수 있죠. 왜냐면 최근에 윗꼬리가 나오면서 이제 물량을 조금 털어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되는지 살피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가지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LG전자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세요. 11만 7천 원이고요. 30%요. 네. 그렇군요. 11만 7천 원에 30%.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요? 30%요. 30%요.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요, 그게 이제 IT가 이제 좀 살아난다고 했는데, 12만 원대 가면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네네. 좀 궁금해서 어디까지 갈 건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LG전자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네. LG전자가 이제 원래는 기업이 좋았는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제일 문제였던 게 뭐냐면 휴대폰 부분이었죠. 네. 휴대폰 부분이 LG전자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작년에 안타깝게도 이제 LG전자가 휴대폰 부분에서 다른 기업에서 많이 뒤쳐졌죠. 왜냐면 이제 기본 퓨처폰이라고 그러나요? 퓨처폰은 좋은데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을 좀 많이 잠식을 당해서 하다못해 이제 펜텍까지도 밀려가지고 지금 좀
고생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뭐 올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게 대세지만 이게 상반기 이후에는 계속 좋아질 수 있다. 특히 이제 요즘에 보면은 새로 발매되고 있는 LG전자 휴대폰이 상당히 매출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도 빠르게 성장성이 매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바로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11만 7천 원이면 지금 딱 매수가 근처세요. 매수가 근처세인데 뭐 최근에 매수하셨는지 아니면 작년 초에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갖고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근데 다만 이제 방금 통화하신 것처럼 IT 주가 좋다는데 왜 안 가냐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좋다고 해서 막 쭉쭉쭉 날아가기에는 주가라는 건 그렇게 날아가진 않죠.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움직이신다면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LG전자가 만약 휴대폰 분야에서 크게 성과를 보인다면은 LG전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홀수년에 강해요. 지금 제가 연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2005년도, 2003년도, 2007년도 보면은 홀수년이 양봉이잖아요. 계속. 그 올해 2011년도죠. 그러면 휴대폰 스마트폰이 좋다 그러면 이게 또 양봉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걸 이제 희망 있게 보시면서 좀 길게 가셔도 상관이 없다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최근 박스가 하단이죠. 11만 1,000원, 11만에서 11만 1,0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계속 추세대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G전자 상담 들어봤습니다. 한진중공업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진중공업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시죠? 안녕하세요. 한진중공업 매수 가격 말씀해 주십시오. 44,200원요. 네, 44,200원. 44,200원요. 네, 비중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40%요. 40%요. 네, 알겠습니다. 한진중공업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보죠. 38,700원 선. 44,200원. 네, 매수 가격은 44,200원이고요. 근데 최근에 사셨는지 아니면 꽤 오래전에 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중공업은 지금 좋습니다. 뭐 올해 특히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중공업이죠. 근데 특히 뭐 기존 수주도 좋게 나오고 있고요. 또 유가 상승에 대한 이제 이러한 이제 중공업의 수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선도 업체 기준이고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게도 이제 다른 기업보다는 조금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이 아니라 저가 선박을 많이 벌크선. 벌크선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벌크선 선박을 많이 수주하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LNG선이라든지 뭐 크루즈선 같은 거 고부가치 선박을 많이 수주하는데 한진중공업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조금 수익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한진중공업의 가장 주가에 걸림돌이 되는 거는 이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구조제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직 성과를 보이기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선주 업황은 좋지만은 이 한진중공업은 조금 그 수혜를 100%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조선주 업황이 좋기 때문에 같이 뭐 상승을 보일 수 있겠지만 선도 업체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도 좀 떨어진다는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일단은 하단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하단 추세를 지켜가고 있으면서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근처 오신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종목을 갈아타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차라리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요. 3만 최근에 바닥 자리가 36,000원 부근이거든요. 이 자리가 무너질 것 같으면은 차라리 선도 조선업체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쪽으로 갈아타셔도 그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요. 그런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중공업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유창희 전문가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것이 2100선 다시 회복했다는 점이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예단을 내리기에는 좀 어려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선을 떼지 말고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